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선물처럼 느껴졌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도 언젠가는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비로소 알게 된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평화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걱정하는 듯 친절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 미미해서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점점 더 지치고 의욕을 잃고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약용 선생은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람의 본질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라는 뜻이다. 특히 그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말 속에는 그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다. 당신의 주변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만큼 교묘한 조종의 도구도 없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걱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당신의 선택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개입한다. 당신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나이가 이만한데 무리하면 어떡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산책이나 해라고 말한다. 당신이 오래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세우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혼자 돌아다니려고 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며 제동을 건다. 더 미묘한 경우도 있다. 당신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시간에 건강이나 챙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한다. 심지어 당신이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하면 요즘 코로나도 있는데 왜 굳이 나가려고 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전화로 하면 되잖아 라며 만류한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당신의 자율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는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을 마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신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을 것이다.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더 이상 학문에 매달리지 마시고 권력자들의 비위나 맞추시지요라고 속삭이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호의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했고 그 결과 목민심서와 같은 위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한다. 설령 그 선택이 위험해 보이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당신에게는 시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반면 너를 위해서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 당신이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낸다. 내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왜 그렇게 나와? 라며 오히려 당신을 비난한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선의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간다. 이것이야말로 감정적 조종의 전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고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습관이 생긴다. 독립적인 성인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변해간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욱 해롭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삶은 더 위축된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라.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 점차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들은 더욱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신 차분하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화제를 돌려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들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자기 인식과 솔직함의 표현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에 대한 거부이자 책임 회피의 선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타고난 특성이라고 합리화한다.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사람은 미안해. 나는 원래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서는 나는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야. 돌려 말하는 건 모르겠어 라고 변명한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나는 원래 남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야 라며 거절한다. 이 말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자신은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는 극도로 이기적인 태도다. 정약용은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나쁜 습관은 고칠 수 있고 좋은 습관은 새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다.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편안함 속에 머물고자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적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한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줘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이런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 한쪽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쪽은 계속 참고 견뎌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는 쪽은 점점 지치고 상처받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변화할 동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 주니 굳이 자신이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진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도록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 노력도 평가절하한다. 누군가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뀌어? 라고 말한다. 자신이 변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체념적이 된다.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나도 나이 먹어서 이제 못 고치지라는 생각에 빠진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을 보라. 그는 57의 나이에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했다. 74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글을 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말년에도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성장을 멈추게 될 위험이 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물론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 중에는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건강한 사람은 나는 이런 성향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 한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다. 이 말은 체념과 패배주의의 결정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로 치부한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희망과 의욕이 서서히 말라간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라고 말한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무력감을 조장한다. 누군가 노력 끝에 성공하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한다. 이런 말들의 문제는 모든 개별적 상황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분명히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고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극단적 일반화는 사고를 마비시키고 행동을 포기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다. 세상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건전한 비판과 파괴적인 비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감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무섭도록 전염성이 강하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든 것을 체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노력마저 꺾는다는 점이다. 누군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웃는다. 누군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한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분명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긍정적인 변화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패시미스트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히 해로워진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체념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친다. 누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견디고 싶겠는가? 결국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부정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의 부정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정약용 선생을 다시 보자.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도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지 않았다.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했고 불의한 세상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결과 그가 남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저작들은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만약 그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했다면 이런 위대한 업적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 세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개인의 한계를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 세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통제욕을 채우려 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력감을 정당화하려 한다. 둘째,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해를 못해. 세상이 이런데 내가 뭘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은 항상 피해자나 선의의 조언자로 포장한다. 셋째,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관계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막으려고 한다. 그들에게는 현재 상태가 편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좋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한정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아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작별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이자 진정한 인연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 변하겠지. 조금 더 참아보자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상호 존중이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신의 감정을 배려하고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 발전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라. 이런 정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독성이 있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 자리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내적 자원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내적 자원 때문이었다.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갔다. 그 결과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위대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정신적 면역력을 기르고 혼자서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성이고 성숙함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미움이나 복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히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더 이상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면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지만 정중하게 거리를 두라. 그리고 그 뒤로는 뒤돌아보지 말라.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기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시기다. 그 정리 작업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들만 남겨라. 정약용은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자신의 품격과 존엄만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독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바로 그런 자기 보호의 일환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란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작별하고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이고 현명한 어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조건 없이 당신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독성이 있는 관계들은 정리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며 어려울 때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며 성장의 동력이 된다. 정약용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켜나가라.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완성작이 될 수 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사랑하되 거리를 두고 이해하되 함께하지는 않는 것. 그런 성숙한 태도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하기를 바란다.